네, 일본판 양적 완화의 결과로 엔달러 환율이 오랜만에 80엔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엔화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면서 일본 경제가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에서 열린 IMF 총회 이후에 일본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시각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그 환율 네. 움직임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환율 움직임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국의 환율이 아주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좀 말씀대로 엔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오랜만에 80엔대 이렇게 돌파했었고요. 오늘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위안화 역사상 가장 낮은 위안화 가치로 보면 미 달러에 대해서 가장 높은 달러당 6.2421을 기록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절상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니 마침내 1,100원 선이 붕괴돼서 1,099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상당히 어떤 변수보다도 지금 요동치고 특히 인접국 간의 인접국의 환율이 상당히 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사업 계획을 대부분 짜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는 문제는 아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화의 문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엔화가 강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엔화 약세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의 외화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엔화가 약세가 지속될 때는 사실상 그렇거든요. 지금 환율 체계를 가장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엔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일본의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랄까요? 갈수록 악화되는 이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일본의 노다 정부의 운영 체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의 국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독도 문제와 중개 센카쿠 열도 문제를 해서 일본이 상당히 주변 국가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외환시장 보면 사실 일본이 엔고 저지를 위해서 주변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외환 정책을 운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외적인 측면의 영토 갈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내적인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주변국, 글로벌사에서 주변국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워낙 급하다 보니까 자국 중심의 이렇게 통화정책, 외환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이렇게 은둔의 왕국처럼 비춰지는 일본이 이제 전통적으로 아시겠습니다는 대동아 공영권이든가 뭔가 해서 일본이 어떤 이해 갈등이 있을 때는 주변국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영토 갈등이라든가 통화정책 이용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선입견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은둔의 왕국처럼 미치고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사이에서는 국제적인 시각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엔화가 약세로 오래간만에 돌아선 것이고요. 원화 약세 움직이면 계속해서 원화는 강세죠. 네네. 위안화는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미뤄봤을 때 환율 시장의 움직임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혼탁한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미 달러 가치가 지금의 환율 본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환율이 상당히 좀 최근에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미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는 엔달러 환율이 80엔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엔화에 대해서는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안화 환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미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가치는 강세를 보인다는 거고 네. 원 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붕괴됐다는 것은 미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채산성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의 수출업체 중에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것은 품질이 아주 세계 최고가 있는 것 측면이 있습니다는 영업수익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데에는 역시 그래도 이쪽에 경쟁국가였던 일본의 엔화가 강세 때문에 한국에서 환율 경쟁력이 높아진 측면이 수출 채산성에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워낙 뛰어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제해서 말씀드려도 엔화가 강세가 됐던 부분이
이렇게 이익을 키웠던 측면이 있다. 근데 이게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안화 절상은 1% 절상하면 만약에 일부 시각대로 원화가 1.1% 더 절상된다면 네. 위안화 절상될 때 제3국 입장에서 원화가 절상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되겠죠? 네. 그리고 원달러이 떠진다는 것은 미달러에 대비해서 우리 원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수출 채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분 트라이앵글 각도에서 엔화에 대해서 우리가 채산성 떨어지고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원화가 절상된다면 채산성이 떨어지는 거고 미달러에 대비해서 우리가 원달러이 강화되면 채산성이 떨어지는 거 해서 3중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문제를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달러 대비 원 하나가 1,098원까지 지금 현재 떨어져 있고 엔화는 80엔을 넘어서면서 최근 환율 시장 환율 움직임이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긴급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 일본 경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죠. 일본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유럽과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악화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일본이 상반기에 무역시 적자 폭이 우리 돈으로 48조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일본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무역 수지는 흑자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로 보이는데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48조 원 정도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일본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주변과 영도 갈등과 함께 경제 측면에서도 일본의 자국 중심의 이익을 이렇게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무역 수지마저 적자로 대폭적으로 기록한 데는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럽 경기 악화에 따라서 일본의 수출이 상당히 좀 어둡게 되는 측면, 이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영토 분쟁 때문에 중국이 일본 제품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토 분쟁이 경제적인 분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 엔화가 그동안 1년 동안 강세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역 적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것을 막지 않으면 노다 정부의 운명이 갈려졌기 때문에 주변권을 알아준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엔화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 영향이 지금 일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좀 찍어서 여러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위기의 3단계에서 볼 때는 실물경제 침체를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의 그 경제에서 수출의 밀접도로 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사실 일본의 그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수출이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독일도 경제가 흔들리고 프랑스는 이미 경제가 흔들린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유럽 수출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유력의 수출을 어느 정도 지탱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통상 압력을 상당히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본과 미국 간에 전통적으로 완충적인 차원에서 우호적 관계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일본의 수출 환경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다른 N 고용과 함께 이렇게 경기를 좀 어렵게 하는 요리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급해진 것은 노다 정부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은행도 유럽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드디어 내놨었죠. 네. 사실 이달 말이 네. 일본에서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80엔 가는 데 있어서는 이 회의에서 전적으로 미국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나. 또 그 규모를 확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분위기 볼 때는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폭 이렇게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지금의 외환 시장의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인접 국가의 공조를 본다면 이런 문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국도 자국 중심의 그 미달러 약세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환율 전쟁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가 있던 일본마저도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상태에선 엔고 저지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주변국에서 나설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미국과 함께 일본도 동참하다 보니까 전후의 국제통화체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의 협조관계 체제를 위해서 주도했던 측면이 강하거든요. 소위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싱글 유니폴라로 사실상 미국이 갖고 거기에 차선으로 일본이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 통화 질서를 지도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흐트러지냐? 자국 중심으로 흐트러지고 있다는 네. 의미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환율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삼국의 그 위안화는 아주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국은 원달러인지 1,100원 붕괴되고 오히려 엔달러 환율은 3개월 만에 최상으로 네네. 3개월 최고치로 올라가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좀 빨리빨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달러당 80엔 돌파를 계기로 지긋지긋하게 좀 여겨졌던 엔화 강세가 약세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국가의 협조를 유지 않고 네. 펀더멘탈에 괴리되어 있는 환율 운영은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오랜만에 80엔 돌파하다 보니까 일본 경제에 숨통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일단은 엔달러 환율이 80엔 이렇게 갈 때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일본 경제를 침체시키는 역제이커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80에 올라가는 것은 일본 경제 입장에서 도움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느냐 할 때는 지속 가능할 때 투자 관점에서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를 이렇게 보는데요. 네. 시장 리스크는 변동성 상당히 적습니다. 또 신용 리스크는 외환보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엔화가 경제 효과에 관계없이 세이프 헤븐, 안전 피난처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은 아직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쉽게 엔고 저지 국면에서 풀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는 여기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짓고요. 최근 원화도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 될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겠죠. 어떤 영향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달러 환율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온 데에는 한국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고 있는 자금들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환차익과 금리차 같은 이런 자금을 이렇게 그런 것을 겨냥한 소위 피셔의 국제 통화 가치를 감안한 이론을 토대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네. 사실상 환차익이 줄어들 수 있는 적정 환율 수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환율 구조 모형이라든가 해서 적정 환율 파악하면 1,070원에서 1,090원 정도 일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0원 정도 붕괴돼서 화들짝 놀라시는 시각이 있는데요.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가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일부에서 1,000원 붕괴된다. 이거는 우리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때 이렇게 시장의 불이익상 부화되는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곧바로 1,000원 정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 국가가 달러당 100원이 떨어질 때는요. 네. 펀더멘탈이 확실히 받쳐줘야 됩니다. 한국 경제 성장이 2.5%고 지금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오늘 경제 사막화가 진행된다 할 정도로 한국 경제 앞에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떠지면 더 떨어진다.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이런 식의 소위 프로사이클이 있던 경기 예측 같은 경기 순적인 예측 같은 낙관일 땐 더 낙관이고 비관일 땐 더 비관이고 이런 정도의 예측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투자자라든가 경제 주체들을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해설하는 사람이 어렵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되던 엔화 강세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약세 국면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이런 국면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